손흥민이 1도움과 자책골 유도로 맹활약하며 소속팀 토트넘의 연패를 끊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3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12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토트넘 대 아스톤 빌라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1개의 도움과 1개의 상대의 자책골 유도를 기록하며 팀의 2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모우라 선수에게 준 도움이 상대의 자책골로 기록되면서 아쉽게 1개의 어시스트만 기록되었지만 손흥민은 팀이 넣은 모든 골을 이끌어내며 명실상부 토트넘의 에이스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에 EPL 사무국은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했고 풋볼 런던과 BBC 등 영국 현지 언론들은 양팀을 통틀어 가장 높은 평점을 주고 있네요. 적장인 아스톤 빌라의 딘 스미스 감독마저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두 팀 사이에 그리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차이는 상대가 뛰어난 선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바로 손흥민이었다. 그는 뛰어났다. 우리는 손흥민을 상대로 1대1로 용감하게 맞섰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코트니 하우스를 꼬이게 했고 박스 안으로 공을 넣었다. 결국 그들이 해냈다. 라며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스포츠 전문 채널을 통해 일본에도 생중계되었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일본 네티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경기 후 야후재팬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기사의 내용 요약입니다. 토트넘 4경기 만에 승리. 손흥민이 2점 관여로 빌라 격파. 올 시즌 첫 복수 득점.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골문을 향하던 토트넘은 27분 선제골을 넣는다. 호이비에르의 스루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 지역 앞 오른쪽으로 흐른다. 손은 충분히 상대를 끌어당긴 후 중앙에서 프리한 호이비에르에게 라스트 패스. 호이비에르는 냉정하고 정확한 피니시로 골문 오른쪽 아래 구석으로 밀어넣었다. 토트넘은 실점 후 곧바로 앞서 나갔다. 71분 레길론의 종패스를 받아 왼쪽 측면을 파고든 손흥민은 번뜩임이 있는 드리블로 페널티 지역으로 침입, 땅볼로 목표의 자살골을 유도했다. 토트넘은 올 시즌 첫 복수 득점이 됐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참고로 기사 3개의 댓글을 합친 것이며 호불호에 따른 선별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북런던 더비 패배에 악몽을 떨쳐버릴 수 있었으려나. 소니, 호이비에르, 모우라 고마워. 수비진도 잘 지켜줬다. 손은 올해도 2자릿수 득점과 어시스트를 기록할 것 같네. 역시 토트넘은 4-3-3보다 4-2-3-1이 편한 것 같아. 케인의 골이 필요해. 시간 문제일 것 같긴 하지만 팀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득점을 결정짓는 손은 정말 대단해. 손이 너무 쩔었다. 세계 굴지의 윙어임에 틀림없어. 추가 시간 벌기를 저렇게 잘하는 건 좀처럼 볼 수 없어. 아시아 예선에서는 불평했으면서 말과 행동이 다른데. 역시 손은 대단해. 아시아 역대 넘버원이네. 일본인 선수는 한심할 뿐이라서. 착각하는 혼다케 스케 녀석을 필두로 또다시 착각하는 쿠보 녀석이 나와서 실망. 후반 중반에 저 스피드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소니는 레벨이 다르네. 심지어 킥도 정확하고. 호이비에르 잘했고 스킵도 좋았다. 에메르송도 익숙해진 것 같고 일말의 문제는 있었지만 좋았다. 케인이 계속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점이랄까. 하지만 이렇게 되면 델레알레의 차례가 적어지겠네. 일단 이겨서 다행이야. 악몽의 9월 런던 3연패로부터의 반격을 기원하고 싶다. 공격면의 정확도를 높여가면 더욱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 빨리 케인이 골이 터졌으면 좋겠다. 손의 2어시스트는 훌륭했고 호이비에르, 스킵은 공수에 걸쳐 좋았다. 은돈벨레가 이상한 곳에서 볼을 뺏기는 장면이 초반에 몇 개 있었지만 그 외에는 괜찮지 않았을까? 새로운 전략인 3명도 잘 버텨줬다. 최고의 승리야. 손흥민 안티도 할 말이 없겠지 이건. 아시아 역사상으로는 물론 압도적으로 다른 차원이고 제대로 된 지원 없는 상황에서도 혼자서 타게 할 수 있는 힘은 프리미어리그 탑이야. 무엇이 쩌냐면 스프린트력이 아시아인의 것이 아니야. 중반이 되어도 저 정도 스프린트를 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거기에 더해 역습에서의 컷인이 훌륭하기 때문에 골로 연결된다. 손흥민도 어제 2골을 넣은 황희찬도 대단하구나. 황의조는 여전히 프랑스에서 뛰고 있고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도 각성의 기미, 김민재는 페네르바체에서 영입, 즉시 주전.
호이비에르, 메시압 대단하네. 어디서든 보이는 느낌. 그리고 스킵도 그런 느낌이야. 이전 시합도 스킵이 들어가고 나서 좋았던 것 같다. 축구 안 해본 사람의 소감입니다. 심플하게 이런 축구면 된다고 생각함. 로메로, 에메르송 엄청 좋았다. 케인에게서 골이 안 나오네. 매년 슬로우 스타트니까 각성해서 양산해주면 좋겠어. 손흥민은 다른 차원이구나. 혼자서 타게 할 수 있고 슛도 잘하고 정말 대단해. 로메로, 스킵, 에메르송, 신전력 트리오가 잘했다. 소니는 정말 대단한 사내야. 시합은 재미있었지만 해설 빼고 월정액 낮춰주면 안 되나? 구너스 얘기를 시작했을 때는 역시 놀랐습니다. 오늘 일본 생중계 해설은 빗셀 고베와 교토 퍼플상가 감독을 지냈던 카와카츠 류이치 씨가 맡았습니다. 토트넘 경기 중계에서 경기 내용과 상관없는 잡담과 라이벌인 아스널 얘기를 해서 토트넘 팬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맨시티 팬으로서 메시, 호날두, 음바페, 네이마르보다 손흥민이 더 무섭습니다. 이젠 손의 팀, 한국은 공격진이 대박이지 않아? 손흥민의 2명의 황까지. 아시아 예선에선 시간 끌기를 불평하더니 더 심한 시간 끌기. 손이 호소했던 것은 경기 중의 시간 끌기가 아님. 바보 아냐? 손흥민은 너무 괴물 같아. 저런 득점 능력과 드리블 능력이 있는데 거기에 공에서 멀리 있어도 빠르니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구나. 손을 넘어서는 아시아인은 100년은 안 나올 것 같아. 소니 대단하구나. 애국자들은 요전에 아스널전을 들이대며 어차피 토미야스 이하 라고 말하겠지만 게임은 생물이니까. 하지만 뭐 토트넘의 수비는 여전하구만. 그런 일부 사람들의 반언을 이용해 나는 제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같은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유럽 축구팬은 거북합니다. 뭔가 나르시스트 같아. 응? 난 팬이라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아. 미안, 말이 부족했네. 손흥민 최고. 게임이 생물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님이 더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멘트를 한 것은 아닌지 무리하게 토미야스를 건드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흥민은 역시 잘해. 토트넘이 티키타카를 한 것이 가장 놀라웠다. 손흥민이 엄청난 결과를 내주고 그에 따라 토미야스의 평가도 올라갔으면 좋겠다. 토미야스의 평가가 올라갈 때마다 쿠쿠렐라의 평가도 올라가겠지. 어제 열린 아스널 대 브라이튼 경기에서 브라이튼의 좌측 윙백 쿠쿠렐라에게 아스널의 토미야스가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쿠쿠렐라는 이날 토미야스와의 맞대결에서 4회의 키패스와 7회의 크로스, 볼 소유권 회복 6회, 볼 경합 승률 85%를 기록했습니다. MOM은 손이뿐이야. 90분이 지났는데도 저런 스피드와 스태미너가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괴물이다. 포메이션을 4-2-3-1로 변경하니 볼이 돌아가는 느낌. 하지만 에메르송이 거기서 소니에게 주지 못하고 케인에게 패스한다는 공격면에서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토트넘은 완전히 소니의 팀이 되었네. 올 시즌만 따지면 케인보다 중요한 선수가 되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어제는 희찬이 2골을 넣었고 정우영이나 강인 같은 젊은 선수도 올 시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건 솔직히 기쁘네. 그들이 계속 비약해서 더 큰 클럽에서 활약하기를. 손흥민 선수의 다음 일정은 7일에 열리는 최종 예선 시리아전이나 12일 이란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무리하는 것은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손흥민 선수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활약해주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